정의당과 민주당이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실 동맹이라고 하면 정의당을 너무 띄워주는 거예요.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다. 굴복했다, 항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정의당이 자기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정의당을 칭찬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의당은 저렇게 니시마켓을 노려야지 민주당을 따라다니다가는 당 간판 내린다고요. 국힘당 편 안 들어도 좋고 어차피 그런 거 기대도 안 하니까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극렬 패머시기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자기 포지션을 찾으라고요. 그런데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는 결국 자기 본성, 민주당의 거수기라는 자기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헛짓을 하는 중이에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정의당 지들끼리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데 이어서 이제는 이태원 사건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자그마치 183명 공동 발의예요. 민주당 의원 플러스 민주당계 위장 탈당한 놈 플러스 죄짓고 민주당에서 떨려 나온 놈 년 그리고 정의당까지 박박 긁어 모아서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고작 6명짜리 정의당이 스스로 183분의 6이 되는 길을 택했으니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요.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 또 새로 나온 게 나왔나 보다 하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요. 그냥 김건희 특검, 김건희 주가 조작 이렇게 제목만 달려있지 김건희라는 이름이 사실 그 사건에 낄 자리가 없어요. 주가 조작 자체는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고 공소시효가 안 끝난 주변 참여자들의 혐의는 아무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 혐의마저도 없었어요. 아예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는 자들과 계속 돈거래를 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핵심 인물조차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얘기가 복잡한가요? 주가 조작을 한 사람 공소시효가 지나서 입증되지 않았지만 설명이 편하게 주가 조작을 했다고 치고요.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조작에 참여한 돈을 넣은 혐의가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에 당시 김건희 여사를 털던 세력이 아무 이름이나 적어 넣어서 수십 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아예 주가 조작범과 연관조차 없는데 억지로 끼워 넣은, 억지로 포함된 이름이었고 이름만 올라갔지 대부분은 조사조차 안 받았습니다. 아예 연계가 없는데 그냥 이름만 적혀 있던 거라서 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였던 겁니다. 그나마 주가 조작범들과 같이 일도 하고 돈도 주고받고 대화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 주가 조작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 관련자 그 누구도 김건희라는 이름을 얘기한 사람이 없고 그 어디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공개가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검색만 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년째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정의당도 민주당한테 대장동 특검이나 해라. 이재명 방탄하려고 건도 안 되는 걸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고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갑자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계를 바닥까지 빡빡 긁어 모아도 180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정의당이 6석을 가지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특검이 아니에요.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곽상도를 비롯한 화천대유 50억 클럽이 마치 뭔가 대장동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법조계가 지들끼리 만들어낸 비리인 것처럼 잘라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법조 비리, 검사 비리라고 강조하면서 마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민주당 슬로건처럼 성남시가 일으킨 성남시 개발 비리를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에 대구에서 검사를 하던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괴상한 개소리처럼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을 분리해서 마치 개발 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법조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특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법조 비리에 검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윤통이랑 어떻게든 엮을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화천대유가 미친 듯이 뿌려대던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성남개발 비리에서 온 건데, 심지어 김만배가 대법관 권순일을 대법원에 찾아가서 8번이나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내려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연히 권순일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는 그런 구조가 이미 밝혀졌는데도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일단 제쳐두고 50억 클럽 특검을 만든다. 이거 괴상한 개소리 아닌가요? 이태원 사건 특조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건은 이미 경찰 특수본에서 2달 반이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3명이 사법 처리된 사건입니다. 이미 사법 처리가 됐다고요. 국회도 이태원 사건을 두고 56일 동안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특조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9개월 동안이나. 그야말로 총선까지 이태원 장사를 끌고 간다는 더러운 속내가 그대로 보이는 정치 협잡질입니다. 그 배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조사가 끝나서 관련자들이 감옥까지 가 있는데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수백억을 쓰고 나서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다였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가 방해해서 못했다고 치고 쟤들은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밝혔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못 밝혔습니다. 진실이 인양되지 않았어요. 배는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인양을 했는데 진실은 이상하게도 인양되지 않았다고요. 문재인조차도 그 진실을 인양하지 않았다고. 몇 년을 그냥 정치 장사질만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들도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잠수함이 박았다는 둥, 인간 제물로 바쳤다는 둥 온갖 미친 소리들을 떠들어댔지만 그런 결론을 실제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그냥 종료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장사 잘했다, 잘 팔아먹었다, 꺽 하고 끝낸 사건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가 이미 끝나고 관련자가 사법 처리까지 됐는데 이제 1년 9개월 동안 그 미친 짓을 또 하겠다고요. 단어 그대로 시신장사질인 거죠.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특조위에서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제보 있어. 국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 이따위 개소리를 몇 번씩 흘려주다가 결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공안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무의미한 백서 같은 거 하나 발행하고는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죽은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저 민주당의 더러운 버릇에 정의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나선 거예요. 민주당이 왜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냐? 이재명 방탄, 돈봉투 사건 무마, 그리고 총선 장사 때문이죠. 민주당에게는 사실 꽃놀이패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근거 없이 떠들기만 하면 정치 혐오 계층이 점점점 늘어나고 정치 혐오 계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왜 정의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느냐? 역시 총선 때문입니다. 뭔가 민주당과 뒤에서 딜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지난 총선 때처럼. 지난 총선에도 정의당은 민주당 거수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 의석 몇 개 더 주워 먹어 보겠다고. 공수처법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묶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적어도 정의당은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법안을 하나씩 주고받았다고, 거래가 성사됐다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절한 뒤통수였어요. 민주당에는 위성정당이 2개나 생겼고 정의당은 여전히 변방의 쪼그라진 정당으로 남았습니다. 민주당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거예요. 애초에 민주당이 지들한테 의석을 그냥 공짜로 줄 거라고, 의석을 나눌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정치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나요? 정치를 모르는 중고생이라도 그런 조건에는 오케이 안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심상정은 그 미끼를 꼴깍 삼킨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유명무실, 너덜너덜 걸레가 됐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야당 탄압인 기구였는데 이제 지들이 야당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얕은 거짓말에 속은 멍청이 정당이라는 도장을 맞박에 찍게 됐어요. 그리고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 버릇을 못 고치고 제 한계를 극복 못하고 정의당은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민주당 거수기 하면 이번에는 의석 나눠준다며? 크크크크크 개꿀, 너도 나도 의원 쌉가능 이러면서 지들 입으로 그리도 반대하던 법에 도장을 쾅쾅쾅 찍어준 거예요. 국회를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지 말라고 성명 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총알을 맞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는 꼴인 거죠. 며칠 전 심상정 영상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정의당에 왜 애정을 가지느냐고요. 저는 정의당 같은 거에 애정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에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조차도 더군다나 정의당이 몰락하면 통진당의 구더기들이 고개를 다시 내밀기 때문에 정의당이 계속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빨갱이. 그러나 이렇게 감 떨어지고 이렇게 능력 없는 거수기 정당은 그냥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낫지요. 민주당한테 또 뒤통수 맞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길 바랍니다. 특히 심상정, 정치력도 없고 정치 감각도 떨어지고 내놓는 정책도 쓸만한 게 없고 미디어의 관심마저 류호정한테 다 뺏겨버린 심상정은 이번 뒤통수를 계기로 정치판에서 쫓겨나서 시스콘 사회이사나 하나 맡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정의당을 그만 망치시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